오케이. 그러면 사적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가 2019년 3월 14일 날 올린 기사네요. 한일 갈등 고조 안 된다 공감. 1. 보복 조치 과연 접을까? 자, 이게 지금 주된 쟁점이 뭐예요? 그래서 한일 외교 당국이 14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검토와 관련해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게 지금 무슨 사안인지 아세요? 전범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당한 피해를 옛날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교역을 맺지 않았어요.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걸 안 맺었다고. 근데 그 출발을 누가 했어요? 박정희 때 경제를 성장하려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전쟁을 거치면서 각 미군이 어떻게 했죠? 미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일본이 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망했잖아요. 엄청 망했잖아. 근데 우리나라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자를 누가 공급해요? 발주를 누구에게 줘? 우리나라에게 줄 수는 없잖아. 그럼 미군이 일본한테 발주를 써서 그걸 사서 어때?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뭐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호황기를 누립니다. 60, 70, 80년대.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 이후에 그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도 패전국이잖아요. 패전국이니까 패전국이 뭐가 남아있겠어. 어마어마한 부채를 독일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이거 극복을 했죠. 여튼 일본도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그 경제 성장을 이룰 때 어마어마하게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력 격차가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피해국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해요? 협정을 맺는다. 피해 보상. 지금 북한은 아직 안 맺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북한이 일본이랑 각각 이제 어차피 분단되어 있으니까 따로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먼저 맺어버려요. 그래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저지른 피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한일 청구권 협정 제일 마지막 문을 보면 어떤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나라 국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부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1965년에 그 합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필이에요.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일 때 김종필이가 국정원 중앙정보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가가지고 사인을 해서 돌아왔단 말이야.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 받은 금액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억 정도 돼요. 5천억 불 정도, 9천억 되거든요. 1965년에 9천억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곱하기 한 100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00 정도? 곱하기 10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00도 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피해는 국민이 지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 그 돈으로 뭘 한 거야?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짓고요. 실제로 들어갔어, 그 돈이. 무슨 각종 댐도 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일본이랑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서 안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이상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이제 맥락은 조금 이해됐죠. 근데 1980년에 처음으로 이제 위안부 문제가 나타나요.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여성이 이제 일본에서 일본 당국이 조직적으로 위안부 여성을 동원했고 착취한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인권의 문제와 걸리면서 정부 간의 협상은 되었지만 국민 개개인들이 개별 기업들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신일본 제철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한 건 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한 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통과가 됐어요. 이 대법원 통과될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양승태가 막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김앤장이랑 이거 다 무마시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이제 재판 남은 것 중에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결판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한 케이스가 만약에 실제로 보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일본 정부는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만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니잖아. 필리핀, 동남아 여러 나라에 또 일본이 나쁜 짓 많이 저질렀잖아요. 난징 학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걸려 있어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이미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고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하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사회와 개인의 문제예요. 어떤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국가가 나서서 대신 야, 우리가 이거 협의해 줄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 근데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은 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집안과 집안이 있었어. 막 우리 애가 다쳤어. 근데 엄마 아빠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딱 합의하고 쫑났어. 그러면 나는 집안은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전쟁에는 학살, 인권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인권의 문제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죠, 그죠? 실제로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에서도 이 범죄는 인권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이 이렇게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 같은 것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고 생각해 볼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롤즈 혹시 기억나세요? 롤즈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국가나 아니면 사회나 이 전체에 의해서 이 속에 속한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롤즈는 전체주의, 공리주의에 반해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어떤 철학을 만든 거야. 그죠? 봐봐. 국가가 뭘 했는데 아니 박정희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걔가 협상을 했다고 해서 개별 국민들이 그럼 국가가 했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 돼. 피해 보상도 요구를 못해요? 실제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 즉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받은 금액이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받은 건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중에서 한 70억 정도? 한 100억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그냥 국가가 썼어요. 국가 예산을. 물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저는 판단은 잘 안 서지만 진짜 국민을 위해 잘 안 썼다고.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이 개인을 희생했을 때 이제 우리 국가의 지금 입장은 그거죠. 설령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조문에서 완전히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합의 사안 안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개별적 사안까지 그때 당시에 포괄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준 개별 기업의 청구권,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인 거죠. 근데 일본은 그것도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일본의 말도 자기들 피해 안 보려면 설득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요걸 접근하는데 가장 기본은 뭐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협정이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다니까? 우리나라 뭐 국가가 해줬어, 일본이 해줬어, 뭘 해줬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피해의 기록들이 정확히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맞죠.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나섰으면 좋겠어요.